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마음을 흔들고 중년에는 책임과 관계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걱정, 점점 달라지는 몸, 줄어드는 역할, 그리고 말로 꺼내기 어려운 외로움까지 마음은 조용해질 틈이 없습니다.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평생을 질문하며 살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가진 적도 없었으며 제자들에게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에 집요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정말 그 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타인이, 상황이, 시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그 바깥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인생을 많이 살아온 시녀 세대에게 이 말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왜 여전히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의 시선에 붙잡혀 있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질문하라.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을 점검하라. 질문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불안이 커질 때, 그는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어렵게 설명하려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 인생의 무게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분들을 위해 그의 사상을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혹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복잡하다면, 잠시 이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을 때처럼 앞날에 대한 불안도 줄고 사람 관계에 휘둘릴 일도 적어지며 세상사에 어느 정도 초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리고 이유 없는 걱정과 불안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변화로 인한 불안, 자식과 가족에 대한 염려, 예전 선택에 대한 후회,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매우 날카롭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겉으로 보이는 사건,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판단과 해석, 즉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털어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차이가 바로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일이 생겼으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나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과거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준과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지나갔을 일도 나이가 들면 오래 붙잡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현재의 고통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타인의 선택이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 배우자의 건강, 주변 사람들의 변화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걱정하며 어떻게든 바꾸려 애쓰다가 지쳐갑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생각,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는 태도가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슬픔을 느끼지 말라거나 불안을 갖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만들어낸 생각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있을 때는 세상이 모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계속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지점에서 인간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의 습관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습관을 자각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시작될 때 마음은 더 이상 사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소크라테스의 이 관점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사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부를 탓하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 다스림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더 크게 흔들린다는 통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떼지 못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타인이 내뱉은 말과 행동,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 모두 우리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하고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며 미래를 미리 설계하려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태도가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아둡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이미 끝난 일을 현재의 고통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사건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현재의 생각뿐입니다. 그는 지나간 일을 붙잡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에 주목했습니다. 타인의 말은 내 통제 밖에 있지만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타인에게 맡겨버릴 때 우리는 마음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의 변화가 많아질수록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흘려보낼 말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커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정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일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의 삶이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림자를 실체처럼 대하며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책임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선택뿐입니다. 이 영역에 집중할 때 인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붙잡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되 휘둘리지 않으며 미래를 준비하되 미리 고통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태도가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이 가르침은 더욱 현실적인 지혜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쥐고 가려 하기에는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자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아마도 너 자신을 알라일 것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 유명해서 오히려
그 진짜 의미가 단순하게 오해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 분석을 잘하라는 조언이나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신을 안다는 것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자신을 파악하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라는 철학적 요청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 젊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현실에 나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러한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과거의 나나 남과 비교한 나를 기준으로 삼을 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젊었을 때의 능력, 사회에서의 위치, 타인이 인정해주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자신은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주변의 기대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나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교 자체가 마음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는 남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인식은 판단이 아니라 수용에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이해와도 비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불안해하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우면서도 약해 보일까 봐 감정을 숨깁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때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더 크게 소리를 내지만 인정된 감정은 자연스럽게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 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 아직도 부족하다는 자책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태도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인정하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할 이유가 사라지고 과거의 자신과 싸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증명할 필요도, 무엇이 대단한지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지고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경계한 것은 감정에 끌려가 생각과 행동까지 지배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감정 그 자체보다 감정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는 태도가 인간을 가장 크게 흔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낙담할 때 대개 감정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확신하고, 우울해지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감정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마치 진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른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감정이 만들어낸 해석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은 단순한 사고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그 반응이야말로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행동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은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질문해보면 그 생각을 뒷받침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내 감정 상태가 과장된 해석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과정을 통해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생각의 근거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종종 추측과 가정 위에 쌓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거나 미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증명되지 않은 생각에 삶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낙담할 때도 이 질문은 큰 힘을 가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과연 그것이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을 영원한 결론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착각이 마음을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매우 실천적인 지점입니다. 그는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를 망치고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낙담이 나를 쉬게 하고 회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더 깊이 가라앉히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마음 다스림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말며 그 감정을 바라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감정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질문은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힘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힘을 인간이 스스로 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과 외로움이 섞이고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후회와 불안이 함께 올라옵니다. 이럴수록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지혜란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질문하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우리를 더 차분하게 만들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끄는 주체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정한 마음의 힘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을 돌아보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당대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그는 공개적인 재판대에 섰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가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남의 평가와 기대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젊을 때는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고 중년에는 책임과 역할로 평가받으며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를 자연스러운 참고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 자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이유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판단에 기대게 됩니다. 그 결과 칭찬에는 쉽게 들뜨고 비난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밖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외부의 여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인 잣대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말과 행동이 옳은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떳떳한가? 이 질문에만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남의 평가는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변명하면 살 수 있었고 잠시 침묵하거나 아테네를 떠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부정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맞추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바꾸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보여줄 것도 증명할 것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평가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게 볼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것입니다. 그 모든 평가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평가에 마음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남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조언은 귀 기울여 듣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나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중심이 바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당당해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은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삶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깊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을 떠올리면 화려함이나 풍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아테네의 거리와 광장을 오가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권력도 갖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필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단순한 삶은 궁핍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걱정이 줄어들 것 같고 지위가 올라가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커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삶은 물건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단순함은 마음의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준과 기대를 스스로 만들어 그 무게에 짓눌려 산다고 보았습니다. 남들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숨 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삶에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 때 인간은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을 거닐며 수많은 물건을 바라보고는 이 많은 것 중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소비를 경계하는 의미를 넘어 삶 전반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 역할, 책임, 그리고 지나간 기억들까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오래된 후회,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내려놓아도 될 기대까지 모두 마음의 짐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짐을 계속 지고 가는 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지 않으면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나를 이끄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욕망을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나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한 삶을 선택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비교할 것이 줄어들고 지켜야 할 기준도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깥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안에서부터 안정되는 삶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단순함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더 쌓기보다는 정리할 때이고 더 증명하기보다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검소한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와 단순함 속에서 평온이 생기는 이유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필요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이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자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자유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평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문장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담고자 했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의 출발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신탁조차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만 남들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겸손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집니다. 그만큼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도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것도 모르나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태도가 마음을 굳게 만들고 지혜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판단과 단정이 들어서고 그 단정은 곧 갈등과 불안을 낳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은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배우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겸손은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이제는 앞서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는 다 안다라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고립시킵니다. 자식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며 새로운 관점을 차단하게 됩니다. 반면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태도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기고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는 스스로를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언제나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이 겸손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약해 보이지 말아야 하며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는 강함이란 모든 것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은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자연스러운 자리에 놓인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질문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겸손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을 때 마음의 긴장은 풀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년의 지혜는 성취가 아니라 수용에서 나오며 그 수용의 중심에는 겸손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놓여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은 바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그 태도는 체념도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사유 끝에 도달한 철학적 확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조건 나쁜 것, 피해야 할 공포로 규정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깊은 잠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 새로운 존재들을 만나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공포와는 거리가 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삶, 양심을 저버린 선택,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사는 태도를 더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올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버리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비겁하게 도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공포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시험하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점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두려워하며 천재의 시간을 갉아먹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공포로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 속의 두려움으로 오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한 발 물러서게 해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는 용기. 그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죽음 앞에서도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마음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불안은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종종 죽음 그 자체보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후회를 줄이는데 철학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며 양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면 죽음은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고 일부러 담대해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죽음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그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태도는 노년의 마음을 크게 가볍게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끝을 미리 끌어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유한함을 알기에 하루의 태도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삶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력도, 역할도, 사회적 위치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이 짐을 덜어줍니다. 모르는 미래를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오늘의 양심과 오늘의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살아온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노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멀리 있는 사상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말을 남겼지만 그 말들은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 역시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질문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실천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을 가르치기보다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 조용한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그 일에 유독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문은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창입니다. 사람은 질문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감정에 끌려갑니다.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하루를 흘려보내고 나서야 마음이 지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무의식적인 흐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만큼 마음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소크라테스가 경계한 것은 비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남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없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잠시 우월감에 빠질 뿐 마음이 평온해지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비교는 더 교묘해집니다. 자식의 성공, 타인의 노후, 주변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남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은 마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천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서 손을 떼는 태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타인의 말과 생각,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아무리 붙잡아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역에 마음을 묶어두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지혜롭지 못한 에너지의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의 태도뿐입니다. 그 밖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는 크게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역시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선택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정리해주고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실수를 내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정직해질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 실천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자신에게 묻고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떼며 양심 앞에 솔직해지는 것. 이 네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는 비법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정돈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노년에 이 실천들이 주는 힘은 더욱 큽니다. 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제대로 살아내면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하루들이 쌓여 인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이 말은 엄격한 경고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라는 따뜻한 권유였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음은 어땠는지, 오늘의 선택은 나를 존중했는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마음 다스림의 길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을 따라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바로 세우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의 판단을 살피며 양심에 귀 기울이는 삶이야말로 인간을 평온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겪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으며 놓쳐버린 인연과 끝내 이루지 못한 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을 흔들며 찾아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흔들림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답게 살았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떻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느냐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으며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질문을 선택하는 삶. 이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이 태도를 갖게 되면 마음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잃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역할도, 선택의 폭도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노년은 내려놓음의 시기이자 분별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은 자유를 줍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슬픔도, 불안도, 외로움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감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양심 앞에 솔직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은 어느새 조용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보다 정직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삶 앞에서 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성찰하며 살아간 사람은 내일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노년의 불안을 크게 덜어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끝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임을 소크라테스는 일생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소크라테스의 질문 하나쯤은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지, 오늘의 선택은 나를 존중했는지, 그 질문이 하루를 정리해주고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묻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소음을 줄이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 그 길 위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 이야기가 삶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마음, 조용히 삶을 정리해주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